이순신은 앙골포에도 외선 70여 척이 정박해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그곳에는 일본 최고 해전 전문가 구키 요시타카가 있었다. 이순신은 멈출 수 없었다. 앙골포로 출격할 것이요. 전투 준비를 하시오. 큰 해전을 치렀고 군사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아보니 과연 그랬다. 한산도 대첩이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군사들도 쉴 시간이 필요했다. 또 해전을 치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다. 그러나 앙골포의 적선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순신은 가면서 쉬기로 하였다. 7월 8일 먼저 가조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7월 9일에는 칠천도에서 숙박하였다. 전투는 7월 10일 아침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한 계산에는 이유가 있었다. 앙골포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컸다. 민물대는 수심이 깊지만 썰물대는 아예 갯벌이 되는 곳이었다. 판호선과 같은 큰 배가 주력 함선이었던 이순신은 밀물대 들어가 공격하고 썰물이 되기 전에 빠져나가야 했다. 지형과 물길을 잘 알았던 이순신은 밀물이 되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또 한 번 공격할 것을 계산하였다. 또한 이역기 함대를 가덕도에 진을 치게 하여 적선이 나타나면 협공하도록 지시하였다. 역시 한산도 대첩과 마찬가지로 유인작전을 위함이었다. 원규는 이순신의 뒤를 따르게 하며 앙골포로 진격하였다. 하객진을 펼쳐라. 화포를 쏘아라. 이순신의 등장에 일본 수군은 혼비백산하였다. 모두 조총을 쏘며 대응했지만 공포감에 휩싸여 총탄이 어지러웠다. 외장 구키 요시타카가 명하였다. 우리를 유인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꼼짝 말고 대응사격만 하여라.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아니 된다. 역시 쿠키도 일본 최고 전략가다운 모습이었다. 조선 수군이 아무리 공격하고 유인수를 펼쳐도 외선이 응하지 않으니 초조해지는 것은 오히려 이순신이었다. 조금 있으면 썰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배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판옥선은 갯벌에 고립될 것이고 쿠키는 그때 뛰쳐나와 자신 있는 백병전을 펼칠 것이다. 외선 또한 한포 공격을 받으며 피해가 늘어났다. 쿠키 요시타카가 타고 있던 안택선도 대장군전에 맞아 부서졌다. 쿠키는 그래도 꿋꿋하게 버텼다. 이것은 밀물과 썰물이 되는 타이밍 싸움이었다. 누가 이 타이밍을 놓치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순신과 쿠키의 지략 싸움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동요하지 말라. 썰물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아타케 분해를 앞세워 방패로 삼아라. 아타케 분해 혹은 안택선이라 불리는 이 배는 2, 3층으로 설계된 일본 최대의 함선이었다. 워낙 튼튼하고 컸던 이 배를 포구 밖으로 향하여 떠있게 하니 움직이는 방패와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썰물의 시간이 오고 있었다. 이순신은 우선 태각하였다. 적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작전을 변경한다. 이순신의 새로운 작전은 치고 빠지기 작전이었다. 권투로 따진다면 큰 거 한 방을 위해 어퍼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볍게 하고 잽으로 잽싸게 치고 빠지는 전술이었다. 이에 함선은 2대씩 길게 장사진을 펼치게 하고 나란히 앙골포 폭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맨 앞에 선배로 하여금 먼저 나아가 화포를 쏘게 하였다. 포를 소진한 배가 뒤로 빠지면 줄 서 있던 새로운 함선이 연이어 공격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연속으로 잽을 날려 거구의 상대를 무너뜨린 것과 같았다. 또한 때렸던 데 또 때리기 작전이기도 하다. 상대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정거리가 긴 화포가 필요했다. 판호선 뱃머리에는 최대 사거리 약 960m로 추정되는 천자총통이 장착되어 있었다. 화약 낭비가 심하다는 단점으로 현자총통이나 지자총통과 같은 조선 수군의 주력 화포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거리가 길다는 장점은 이와 같은 때에 유용한 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다. 조총이 왜군의 강점이라 하지만 조선의 화포는 확실히 일본을 압도하였다. 일본은 왜 조선과 같은 화포를 배에 장착하지 못하는 것일까? 화포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술이 아니었다. 약 200여 년 전 고려시대 최무선이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화약, 화포, 화전을 만들어냈고 진포해전에서는 개발했던 무기들을 사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다. 기술은 계속 발전되어 세종대왕은 천자총통, 지자화포와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였고 총통의 제작 및 사용법을 적은 총통 등록을 편찬하였다. 이렇게 200년 넘게 이어져온 연구개발, 계속 업그레이드된 무기들이 임진왜란 이순신의 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술력은 세계적인 것이었으며 일본 수군이 하루아침에 막 따라하고 싶다고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 이 천자총통 공격에는 대장군전도 있었다. 조선 전기에 개발된 천자총통용 화전이다. 2m 길이의 미사일처럼 생긴 것으로 병기도감 화포 시건해에는 무게가 약 35kg, 사정거리는 약 1.26km라 기록하였다. 그토록 크고 무거운 것이 나라와 외선에 박히면 치명타가 되었다. 일본 수군은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장군전이 가판 같은 곳에라도 박히면 그대로 침몰이었다. 그래도 일본 수군은 나가 싸우지는 못하고 그저 응전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러다 우리 함선 다 침몰되겠습니다. 차라리 나가 싸웁시다. 쿠키는 고개를 저었다. 함선이 모두 침몰되면 육지로 달아나면 된다. 나가서 물귀신이 되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장군답지 않은 말씀이십니다. 장군은 단 6척의 배로 무라카미 600척을 박살내버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군께서 왜 오늘은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상대가 이순신이지 않느냐. 쿠키는 자신의 함선이 반 이상 침몰되는 꼴을 보면서도 끝까지 나가지 못했다. 이순신도 계속 공격할 수는 없었다. 썰물이 되기 전 이순신은 함선을 모두 철수하였다. 그때 적진에서 투항해온 왜군이 있었는데 이름이 준사였다. 항해 준사는 훗날 명량해전에서 활약을 펼친다.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 항해 준사는 스토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캐릭터가 되었다. 쿠키는 부서진 배를 수리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부를 거라 함선을 수리하라. 이순신은 다시 복구 작업에 열을 올리던 쿠키는 문득 배에 박힌 대장군전을 보았다. 이건 소장해야 돼. 쿠키는 대장군전을 뽑아 가져갔다. 전쟁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도 그러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샘플로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쿠키는 조선의 대장군전을 소중히 하였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려 배를 타고 안구포를 빠져나갔다. 쿠키가 가져간 대장군전은 오늘날 일본 박물관에 소중히 전시되어 있다. 전투 결과는 일본군 전사자 250명 이상, 일본 함성 20여 척 이상이 침몰되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전사자 19명, 부상자 114명에 함대의 피해는 없었다. 그동안의 전공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조선 수군의 피해도 꽤 있었다. 1592년 7월 10일 안골포 해전이 얼마나 치열했던 전투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산도 대첩에서 안골포 해전까지 연이어 승리한 이순신은 이제 부산을 제외한 남해안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런 줄도 모르고 평양에 머물고 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손조에게 이런 편지를 썼었다. 서해를 통해 10만의 우리 병력이 더 올라갈 텐데 조선 국왕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그 말은 이순신의 승리를 알지 못한 헛소리였다. 정말로 이순신이 없었다면 일본군은 전라도 곡창지대를 장악하고 남해와 서해를 통한 보급으로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명나라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을 것이다. 군량은 전라도가에서 걱정이 없었을 것이고 남해와 서해 바다가에서 보급도 용이하였다.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은 더 이상 망상이 아니었다. 전국시대 수백 년 단련된 그의 군사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20일 만에 한양을 장악할 때만 하더라도 조선을 먹는 것은 당연하고 명나라도 정복할 것이라 믿었다. 제2의 칭기즈칸이 될 수도 있었다. 그 또한 작은 부족을 통일하면서 시작하였고 거의 전 세계의 반을 정복하기에 이르렀다. 도요토미도 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조선에는 이순신이 있었다. 그의 존재 하나로 도요토미의 전쟁 계획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게 되었다. 해전은 싸웠다 하면 모두 패하니 상륙본고지인 부산까지 위협받았다. 도요토미는 이렇게 명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해전은 하지 마라. 연안을 따라 난곤불락의 성을 쌓고 방어에 전념하라. 이렇게 왜군의 기세는 꺾이고 조선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할 무렵 명나라 황제 만력제는 뒤늦게 원군을 보냈다. 조승훈을 우군 부총명으로 임명하고 3,000명의 군사를 주어 조선으로 가게 하였다. 조승훈의 명군은 7월 초순 압록강을 건넜고 김명원의 삼천구사와 합류하였다. 조승훈이 말했다. 조선은 이제 아무 걱정 마시오. 내가 그 별것도 아닌 외놈들을 싹 다 정리해 줄 것이니